네, 네, 곧 참.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를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네. 네, 두 사람 중에 누가 될지 네. 정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사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아직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제 당직자 출신으로서 당직자들이 와서 항의를 하고 또 네. 오늘은 아예 점거 농성까지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그 당직자들이 이정현 대표한테 상소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아. 그 상소문의 내용이 참 기가 막히던데 상소문의 내용을 한번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근데 상소문이 하여튼 물러나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현 대표 버티면 안 된다는 네, 얘기인데 네. 이게 어제 만들었던 내용이 아니라 네. 과거에 만들었던 내용인데 그것도 이정현 대표 직접. 자, 피하지 마십시오. 부인하지 마십시오. 왜곡도 하지 마십시오. 한나라당 위기 원인은 이유 불문하고 지도부 지도력에서 비롯된 겁니다. 먼저 버리는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이 얘기는 2004년, 12년 전에 당시 이정현 대표가 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에게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저 때도 바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있었던 때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 탄핵이 있어서 탄핵 역풍이 부는 때니까 자 그러니까 그 탄핵을 주도했던 최병렬 대표한테 사실은 당직자들이 자 우리 민심이 이렇게 이반됐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관해서 이 민심의 흐름을 전혀 모르고 대표가 그 앞장섰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사실 지금 이정현 대표가 그 당직자들한테 저런 식으로 퇴진 압박을 받는 건 조금은 좀 달라요. 예. 문장은 같을지 모르겠지만 예. 왜 다르냐면 이정현 대표는 사무처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사무처 출신인데 그 대표가 되고 나서 처음에 가서 내가 당신들의 다 형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형 동생처럼 앞으로 잘해보자. 그러네요. 라고 얘기한 게 불과 몇 달 전인데 예. 지금 바로 그 동생들이 나서서 아유 이제 형님 필요 없습니다. 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후배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정현 대표로서는 그 본인의 그러니까 사무처로부터 지금 당 대표까지 올라온 이 과정이 네.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네. 아마 지금 사무처 그 후배들이 얘기하는 저 퇴진 압박이 굉장히 가슴 아플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시각 현재 개표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누가 원내대표가 되는지에 따라서 네. 분당이냐 아니면 봉합이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네. 누가 되더라도 특히 만에 하나 친박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에는 분당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누가 돼도 그냥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 누가 돼도 분당이다? 시니컬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누가 돼도 새누리당은 지금 서서히 죽는 길로 간다. 아. 만약에 비박에 정말 보수신당을 창당하기 위해서 분당을 하고 당을 깰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저 원내대표 선거 받으면 안 됐습니다. 네. 선거를 보이콧하는 게 저는 맞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만약에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선된다고 합시다. 지금 원내대표 뭘 할 수 있죠? 대선 국면입니다. 네. 예산안 처리 끝났습니다. 국정감사 9월이에요. 그 전에 대선 정국이기 때문에 실제로 원내대표 별로 하는 일 없습니다. 네. 죄송한 얘기지만 중요한 건 당대표,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네. 다음 주에 비대위원장 선거가 있습니다. 전국위원회에서. 전국위원회는요. 70% 자체를 친박에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긴 친박이 되게 쉬워요. 지금 이인재 전 의원 아니면 김태호 전 의원 나온다면서요. 비박계는 지금 후보 자체가 없습니다. 네. 김무성 전 대표 하겠습니까? 본인이 지금 신당을 한다고 하는데 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 선언도 했고, 네. 지금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대선 나가시려고 하는 사람이 비대위 하겠냐고요. 네. 또 안 된다는 어려운 거죠. 한 700만 되는 자영업자분들에 네, 대해서 지금 곧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현재 128명의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119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김무성, 서청원 의원도 뒤늦게 참석을 했다고 하고 네. 9명 빠진 사람의 명단은 김규환, 김종석, 김선동, 김정은, 김재경, 배덕광, 여상규, 이은재, 정태욱 의원 등 9명이 불참을 한 상태에서 119명이 투표를 했고 투표함이 개봉돼서 지금 개표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누가 되더라도 그 새누리당의 앞날은 밝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분당 국면을 맞을 텐데 다만 정호택 의원이 당선될 경우에는 그 분당 국면이 빨라질 수 있고 네. 나경원 의원이 당선될 때는 그게 좀 늦춰질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 네. 그런데 이제 비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자 비박이 원래 방침대로 가면 여기에 아예 이걸 보이콧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비박이 이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하는 자체가 저는 그냥 친박과의 어떤 투쟁 방안의 일환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우리가 꼭 차지해서 당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라기보다는 왜냐면 비박이 탈당 같은 걸 지금 염두에 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려면 사실은 어느 정도의 세력 확보와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 명분이나 세력 확보를 하기 위한 투쟁 방안의 일환이지 네. 이 원내대표가 돼서 당을 재건하고 저는 거기에 목표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렇게 예. 봅니다. 제가 왜 지나간 얘기냐 보이콧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정우택 의원이 당선된다고 합시다. 지금 비박에 나가면 밀려나가는 겁니다.
주도권을 뺏긴 상태에서 쫓겨나가는 예. 거게 되는 거예요. 나경원 원내대표라고 김세현 정치계좌 당선된다고 합시다. 네. 비대위 못 먹으면은요 지도부 의미가 없어요. 예.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당 해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비대위원장 친박이 가져가면. 근데 그 비대위 국면에서 두 사람이 네. 지도부에 들어갔다. 지도부를 구성한 상태에서 깨고 나오는 거는요. 그땐 명분이 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차라리 보이콧하는 게 낫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선영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지금 만약에 나경원 의원 쪽으로 원내대표가 된다고 얘기하면은 오히려 당에 혁신할 수 있는 작은 모티브를 찾는다. 네. 작은 모티브를 찾겠다. 비대위원이라든지 또는 전국위에서 비주류 중심으로 당을 재건할 수 있는 약간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예. 네. 순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만약에 정우택 쪽으로 갈 경우에는 이 정당은 지금도 친박이 사실상 표적인데 예. 멸종을 선언하는 것이다. 음. 오히려 이것이 당을 완전히 분열시키고 분당시키는 예.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다 현역 의원들도 알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나경원 의원이 훨씬 더 유리하지 네.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사실 합니다. 지금 탈당 관련해서는 김무성 대표만 손을 들고 있지 유승민 의원이나 일부 비박계 의원들조차 조금 더 당에 남아서 네. 좀 지켜보자. 비대위원장까지 누가 하는지 지켜본 뒤에 뭐 탈당을 하든 네. 신당을 만들든 하는 것도 늦지 않다. 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보신 걸로는 새누리당 왜 안 깨냐, 왜 탈당 네. 안 하냐, 비주류. 이 상황에서 지금 저 친박이 가능하겠는, 인적 쇄신이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회의론이 많죠. 예. 근데 내부의 그 의원들, 개개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불씨가 뭐 작지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여기 있고 싶다라는 의원이 다수고요. 네.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대표적인 경우로서 이제 탈당하자, 나가야 된다, 박차고 나가서 하자라고 했는데 또 불구하고 이제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일단 한번 지켜보시고 경선 결과를 지켜보고요. 이거는 뭐 결과가 아니라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 투표 결과, 개표 결과는 잠시 후 이어지는 뉴스 특보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